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일가 여러분, 가승을 만듭시다. 가승이 뭐냐 하면은 그 시조로부터 나까지 한 줄로 쭉 내려온 그 간이 족보를 말합니다. 옆으로는 대개 8촌 이내 그 문중 범위를 수록합니다. 그리고 그 8촌을 벗어나면 이제 종중이라 그러고, 종중 범위를 수록한 그거는 이제 가승이 아니고 족보다 이렇게 부르죠. 말하자면은 가승은 문중족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에 그 여러 파에서 그 족보 제작을 시도를 했지만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수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수단이라는 거는 족보를 만들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자료 수집이 안 돼요. 만들 수가 없죠. 지금은 그 옛날하고 달리 뭐 일가들이 심지어 막 외국에까지 나가 살고 전부 도시에 살면서 막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가지고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수단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파를 막론하고 더 이상 족보를 만드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채 씨는 원래 그 고구려에서 살다가 그 고구려가 망할 때 안승을 따라서 그 신라로 내려와 가지고 전주 일원에 정착해서 살면서 통일신라 초기에 이미 그 채씨라는 성씨와 완산채씨라는 그 본관을 가진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가문입니다. 그렇지만 해도 오늘날 전주채씨는 고려 말기에 살았던 비조 4분 후손만 전주채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조 문성공이 형제가 없겠습니까? 사촌이 없겠습니까? 8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원래는 전주채씨죠. 문성공이 전주채씨고 문성공의 8촌이니까 역시 전주채씨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 지금은 문성공 후손만 전주채씨니까. 왜 그리 됐느냐 하면은 그때는 족보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혈통은 비록 전주채씨지만 지금은 다른 성씨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족보를 만들 수 없게 된다면은 우리 후손이라고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간혹 저한테 그 전주채씨가 최영장군 후손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자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족보가 없다 보니까 조상이 누군지를 몰라서 자기가 아는 그 채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최영장군이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그 호적에 뭐 전주채씨라고 적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호적에 적혀 있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절반 이상의 성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주채씨라고 어디 적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 성이 없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5천만 국민이 전부 성이 있고 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주채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간혹 저한테 그 뿌리를 찾아달라고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뿌리를 찾아드린 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걸 찾아올 때 대개 보면은 자기가 전주채씨인 줄을 몰라서 뿌리를 찾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 그분들이 저한테 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애들 결혼식일 때 애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사돈 되실 집안에서 본관이 뭐냐, 전주채씨다. 그러면 누구 전주채씨 어느 후손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또는 물을 걸로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야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럼 제가 되게 찾아드리죠.
우리가 후손한테 전해줘야 될 정보는 내가 전주채씨다 하는 이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고 문성공 후손이다. 더 나아가서는 연천공 후손이다. 인제공 후손이다. 의민공 후손이다. 이 구체적인 사실하고 연천공이 어떤 사람인지, 인제공이 어떤 사람인지, 의민공이 어떤 사람인지 이 정보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후손들이 비로소 아 내가 연천 후손이구나, 내가 인제 후손이구나 하고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호정에는 그냥 전주채씨 요거만 적어놨지 연촌이라는 이름 자체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은 우리 후손들이 아마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고 아까 최영장군 같이 뭐 이렇게 착각하고 그분을 조상이라고 받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중분 대개 문중 8촌까지는 연락이 되죠 서로. 그러니까 연락 가능한 문중범이나 그것도 안 되면 4촌 범위에서 가승을 만들면은 나부터 자 시조까지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후손들이 자기 뿌리를 잊어버리지는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하면은 이게 국가기록물로서 영구보존이 됩니다. 훗날 집안에 있는 그 가승은 없어져 버렸다 해도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후손 중에 누군가가 그 뿌리를 찾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은 찾아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주채씨 연천공파 순천종중 족보, 저희 집안 족보예요. 족보인데 이게 8촌을 넘으니까 족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보면 앞에다가 이제 선산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서문을 그 집안 어르신, 종중에서 제일 어르신 이름으로 서문을 넣고, 우리 가문의 역사를 그 전주채씨가 참 발언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세 뭐 해방되고 나서까지를 역사를 간단하게 한 2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계표를 이렇게 만들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록은 이렇게 6기로 나눠서 6기 6세대로 6기로 나눠서 넣었습니다. 28세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했을 때 그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한 집안이 딱 들어가도록 가능하면은, 이 좀 뭐 식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지만 대개 좀 뭐 애가 아들이 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들 딸 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를 넣고 밑에 이제 아들이나 딸 형제, 부모를 넣고 형제 이렇게 한 페이지 딱 열면은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안에 사진이 있는 경우나 뭐 원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부부의 사진을 이렇게 넣고, 또 뭐 회감년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이렇게 넣고, 아주 옛날 사진도 넣고, 또 이제 그 뭐 훈포장, 훈장이나 뭐 대통령 표창 같은 거 받으신 분들은 또 그걸 이렇게 넣고, 뭐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족 사진도 넣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페이지가 좀 모자라서, 이게 책이 너무 얇으면 이게 그 팜플렛처럼 돼 버리니까 뒤에다가 약간의 그 문헌록을 넣고 또 사전을 간단히 넣어서 이게 50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렇게 그 연천공 초상화 보물 594호, 그 다음 월당공 그 저기 한벽당, 녹동서원 소장 및 고문서 이런 사진을 이렇게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 대후궁공파 만경문중 가승인데, 앞에 표지에다 주덕지 사진을 넣고, 역시 이제 집안 어른, 제일 어른 명의로 서문을 넣고, 여기 이제 가승이라 한 거는 8촌까지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제 역시 또 세계표를 이렇게 만들어 넣고, 자손록을 이렇게 만들어, 역시 여기도 6세대로 나누어서 26세까지 들어갔으니까 5기가 들어갔죠. 이것도 집안마다
부모를 넣고 밑에 형제 이렇게 해서 딱 열면 한 집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이게 두께가 84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너무 얇아서 여기 있는 그 가문의 역사와 지식 이 책을 제가 통째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그 선산 사진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김총종 족보는 30부를 찍었고 이 망경문중 가승은 16부를 찍었어요. 근데 뭐 한 권에 한 2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30부 찍어도 2만원 해봤자 6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부 이렇게 찍으면 한 20만원 이리밖에 안 들어가니까 별로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사진을 넣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뒤에 그 문헌록 같은 거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하시면서 그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8촌, 4촌 이런 범위는 뭐 단자를 모으는 게 어렵지 않죠. 뭐 바로 연락이 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가승을 만드는 목적은 후손한테 내 조상이 누군가,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그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